안녕하십니까. 자신이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남들과 다른 경륜을 펼쳐서 야망을 달성하는 과정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서민으로서 넓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중국의 한 나라를 창업한 유방이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한지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백수건달이 우연히 찾아온 위기를 놓치지 않았으며 젊은이들에게는 찾아올 위기를 대부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합적인 위기들이 많이 발생되기에 그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흑수저 서민 출신의 유방은 반란군을 이끌다가 항옥에 쫓겨다니지만 중국의 황제가 되는 항고조 유방은 타고난 인덕이 많았으며 좋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엉큼한 유방을 큰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모두 다 지혜를 주었습니다. 항우가 검증을 해준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유방에게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참모 소하가 안절 책상과 직책만 제공해주면 그들이 유방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칩니다. 유방은 열심히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사령장 한 장만 주면 끝입니다. 운을 타고난 인물이면 틀림없으며 꿈이 있는 젊은 분들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로부터 동정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너무 쉽게 이용하여 천하를 가장 쉽게 얻는 비법과 쉽게 목적을 달성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진의 뜻이 있는 야망가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중국 5000년 역사 속에서 넓고 넓은 영토 속에서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며 싸움을 할 만한 장졸과 동원할 군대를 움직일 재물만 있으면 황제가 되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쉽게 황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의 넓은 영토 속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살고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은 깊고 경이롭고 위대합니다. 한국보다 땅도 95배나 넓으며 인구도 28배나 큰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사천리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지지고 볶으면서 비생산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한국하고는 전혀 다른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틈의 기회를 노리는 수억의 인구 속에서 수백 년 이어온 나라 수명은 대단한 역사로서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죽음의 날들도 이기는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넓은 세상이기에 거지 비령뱅이도 중국의 황제가 되는 과정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성부건성을 지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나의 작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시 황제를 암살하려다가 도리어 지맹수배자가 되어 도망다녔지만 진시 황제는 넓고 넓은 중국 천하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라는 엄한 지시를 내립니다. 남한보다 95배나 넓은 중국 대륙, 그 속에는 숨을 곳이 없이 도망다니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서 태공병법을 받아서 통달을 하게 되면 황제의 서성이 될 수 있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도망다니느니 공부를 하자는 생각으로 어떤 인간의 서성이 될 것인지 어떤 낯짝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천하는 초나라 항우가 건토중래하겠다고 8천의 군사를 데리고
오강을 건너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진시 황제를 상대할 수 있는 군사는 항우이지만 그 옆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범중이라는 늙은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국 최고의 전략가인 70살 범중이 살아생전에 항우를 중국의 황제로 만들어주려고 애간장을 태우고 지지고 볶고 있지만 항우의 두뇌로는 그것을 모릅니다. 태산도 무너뜨릴 것 같은 힘에 중국 최고의 전략가인 범중이 버티고 있기에 젊은 헬기에 범중 아래 이동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어떤 놈의 황포를 입을 수 있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 믿는 사람의 추천을 받거나 같이 겪어본 검증된 주변에서 사람들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소문이 난 유방 옆에 조직을 관리하고 군비를 충당하는 소하라는 유능한 인재가 유방 옆에 근무하는 걸 보고는 자신의 자리가 비어 있어서 유방의 수하로 바로 들어갑니다.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는데 최고의 전략을 제시하면서 다혈질적인 성격을 억제하게 만들면서 전략가로 자리 잡은 장량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여 배고파서 떠돌아다니면서도 자존심을 죽이고 동네 똘마니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가 수천 년 동안 사타구니 무사로 사람들의 조롱거리 대상이 있었습니다. 한신은 항우에게 갔다가 공을 세우도 대접이 시원찮아 유방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척사 범중이 항우에게 간곡하게 한신을 중하게 쓰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라는 항우의 미래를 알고 있던 척사 범중의 간곡한 부탁을 항우는 애병에 외면해 버립니다. 오직 못 났으면 남아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나간 과거의 행적을 보고는 그냥 보내버릴 정도로 항우는 통찰력이 없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나이는 빠른 시간 안에 진시 황제의 영토를 다 빼앗아 항우에게 넘겨주어 황제를 만들어주려는 범중의 전략을 항우는 무시할 만큼 황제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중국 땅덩어리 90% 이상을 3년 안에 차지한 걸 자랑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신을 무너뜨리는 걸 항우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범중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가서 유방의 수하로 들어가서 대장군이 되어 항우 곁에 범중을 떠나가게 하고는 마지막으로 항우와 오강에서 한판 대결로 사면초가로 만들어서 항우 스스로 자결하게 31살 인생을 하직하게 만듭니다. 5분이나 이혼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정도의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제야 밝아 유방이 항우에게 이기 때마다 구해준 진평이라는 사람은 자기 세력이 없어서 항우의 수하로 들어가서 버림받으면서 유방의 수하로 옮깁니다. 항우를 위해 싸워서 공을 세우면서 1차 범중으로부터 금중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공을 세우고도 대접을 받지 못하자 항우의 그릇이 작은 줄 알고는 범중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신의 미래 주인을 찾아 떠나가는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해줄 주인을 찾아서 모여든 탁월한 인간들은 항우에게 적개심이 강해 유방의 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우에게 버림받은 인간들을 모아서 개개인들의 역량을 집결하여 항우를 대적했지만 전략을 펼쳐보기도 전에 범중의 책략에 밀려서 진나라 영토 90%를 항우가 차지할 때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방은 쫓겨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민심을 위로하면서 쫓겨다니며 대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항우는 싸움에 이기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기고도 유방하게 민심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싸움을 하러 다니는 누구를 위해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달랐기에 똑같은 인간이면서 대권을 쉽게 잡는 민심을 얻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나라 노역에 끌려다니면서 억압받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똑같은 고통을 준다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를 해주는 유방을 당연히 지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정책에 접고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명문가의 부러움 없이 자란 항우는 없어진 국가와 인간의 마음을 따둑거리는 아량과 어려운 사람을 끌어안을 포용력이 없이 자신의 힘만 믿고 나가기에 똘똘한 인재가 옆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범종의 전략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리버리한 유방은 동네 건달답게 정과 어리는 있었고 장령의 충고를 잘 듣고 자신의 감정도 통제할 줄 아는 인간관계가 탁월했습니다. 진나라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 항우에게 패 장령의 좋은 대로 백성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면서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9일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장령은 알고서 유방을 앞세워 백성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동정심을 얻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초나라 출신이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항우입니다. 항우를 익혔던 범종을 떠나가게 하는 순간 중국 병법 중에 어리석은 자에게 써먹는 가장 하수인 옆 사람을 모함하게 만드는 진평의 전략이 기가 얇은 항우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범종이 떠난 자리는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고 항우의 몰락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진나라 영토 90%를 차지하고도 죽 써서 개중꼴이 되는 속담은 항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방의 참모들이 덤비는 전략을 항우 혼자 힘만으로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인까지 스스로 자결하게 만드는 가장 단순한 인간의 천혜를 얻겠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의 허망된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유방은 전쟁에 쫓겨다니면서도 땅을 얻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지금 시대에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지만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약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서 시간을 활용하고 미래에 어떤 이익을 만들 것인지 백성들의 동정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춘추시대를 지나 전국시대를 들어서 칠국이 땅만 따먹게 하다가 9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진나라에게 몰수됩니다. 3년 동안 항우에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쫓겨다녀야 했지만 참모들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범종만 항우에게서 떼어보낸다면 중국 천하를 얻게 되는 방법을 참모들이 찾아냈습니다. 더 짧은 5년 안에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난관을 이겨내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참모들이 옆에서 힘을 합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리더가 백성들의 동정심을 얻는 데 집중하면서 한 나라를 창업한 유방의 처세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제가 할 일은 피로 맺은 동지들도 일정한 시간 동안 무기를 누리게 한 후 후세를 위해서는 가차없이 노력해버려야 자신이 창업한 국가가 튼튼하게 오랜 시간 유지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민이 황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에서 아우장상의 시를 만들어내고자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났던 그들 중에 동네 건달이 창업한 유방의 한 나라가 400년을 이어지는 대단한 통치수를 발휘합니다. 한국처럼 자신을 위해 다 써먹은 인재들을 추천받거나 자신이 검증했던 인재들을 옆에 두기에 상대와 힘든 싸움을 하다가 패하면은 사라지는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잡초와 같은 자신의 꿈을 성사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유방 옆의 참모들처럼 학벌보다 자신들만의 최고 내공을 지닌 프로 기질의 인재를 볼 줄 알고 찾아낼 줄 아는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